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커뮤니티에 공지해드렸던 것처럼 남자친구가 영주권이 나온 기념으로 남자친구 버전 워홀2 영주권 취득까지의 과정을 담은 영상을 기획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남자친구도 남자친구 나름대로 자기의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이번 영상도 한 2편에서 3편 정도로 나뉘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친구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었는지, 그리고 여기 와서 취업은 어떻게 진행을 했고, 영주권 취득 약속은 어떻게 받았었는지, 엔도스먼트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역을 하고 캐나다에 바로 유학을 왔어요. ESL부터 컬리지까지 쭉 공부를 하다가 졸업을 하고 TGWP 비자까지 받아가지고 20대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토론토에서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캐나다에 있다 보니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도 않았었고,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진짜 영주권을 취득할 만한 기회를 언제든지 만들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의 남자친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영어에 자신감이 없었고요. 영주권 자체에도 확신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PGWP 만료를 거의 앞두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한 호텔에 취업을 하게 되고 저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제주도 일상을 좀 즐기면서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토론토에 계신 지인분께서 워홀을 뽑고 있다고 하는데 너는 워홀은 한 번도 안 해보지 않았냐, 워홀 한번 도전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남자친구는 자기보다는 이제 여자친구인 저한테 훨씬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지원을 해보자 라고 말을 해줬어요. 둘 다 인비테이션도 나오고 최종 비자까지 나오다 보니까 정말 가야 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남자친구는 그때 정말 현실적으로 고민을 했었어요. 한국에서의 삶과 캐나다에서의 삶이 분명하게 다른 점들이 많고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겪었던 그런 고민들을 또다시 하게 될까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했었고, 특히나 가장 두려워했던 건 영어였어요. 근데 할리팩스에서 AIP 프로그램에 만약에 도전만 할 수 있게 된다면 영어 성적을 그렇게 크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호텔 경력이 좀 탄탄하게 있으니까 만약에 영주권 시작을 바로 약속만 받으면 진짜 워홀 비자 1년 안에 바로 영주권 취득까지도 가능할 거고, 그게 1년 안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AIP 프로그램을 진행만 하고 있으면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잘 안 되거나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가고 싶거나 하면 또 같이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설득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내가 많이 도와주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할리팩스 AIP 프로그램이 굉장히 메리트 있게 느껴졌었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어렵게 같이 오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넘어와서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영어를 정말 플루언트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프론트 데스크로 도전을 할 건데, 만약에 우리가 손님의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손님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정말 부끄럽기도 하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그건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걱정을 했었었고, 직접 부딪혀보지 않는 한 그거는 극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도전을 해보자. 9월 중순에는 토론토에 가서 한 열흘 정도 지인도 만나고 토론토 여행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9월 말에 할리팩스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슬슬 직업을 찾기 시작했어요. 직업 같은 경우에는 ARP 고용주 리스트를 구글에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ARP Designated Employer 이렇게 하면 제일 상단에 가장 최신 버전의 ARP 고용주 리스트가 쫙 뜨거든요. 그리고 그게 월말 월초 기준으로 30일부터 월초 1, 2일까지 이제 새로 고침을 계속 하다 보면 업데이트가 돼요. 달마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전 달에는 이 회사가 없었는데 이번 달에 이 회사가 추가가 돼 있고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항상 최신 버전을 켜놓고 인디드랑 그 고용주 리스트를 계속 비교를 해보면서, 비록 호텔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도전할 수 있고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을 법한 곳이 있으면 다 지원을 해보자. 근데 정말 저희한테 최고의 조건은 호텔 프론트 데스크로 가는 거였고, 너무나도 다행히 남자친구는 프론트 데스크와 동일하게 취급이 되는 나이트 오디터라는 직종을 찾게 됐고, 지금 회사에 그렇게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면접을 볼 때도 되게 많이 떨렸었어요. 저희 둘 다 한국에서 아무리 호텔 경력이 있다고 해도 좀 그거를
레주메 하나로만 설명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커버레터 안에 이제 저희가 어떤 규모의 어떤 호텔에서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식으로 그 손님을 응대를 했었고 어떤 걸 배웠고 어떤 자세로 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간단 명료하게 임팩트 있게 딱 한 장으로 작성을 해서 보냈었고요. 그런 진심이 통했는지 오빠도 면접을 보게 되고 저도 저 나름대로 면접을 봐서 합격을 해가지고 10월 말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구글을 통해서 레주메랑 커버레터 그런 예시들을 많이 보고 또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문장을 한번 번역기로 검열을 한 다음에 우리식으로 문장을 바꾸고 또 구글 샘플에 있었던 문장들을 잘 인용을 해서 정말 딱 잘된 커버레터라 레주메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또 면접 때도 진짜 어려운 질문들 투성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직업을 구하는 건 정말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한 번에 구했으니까요. 11월에 이제 AIP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든지 여쭤보고 싶다고 이제 매니저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매니저님이 HR 코디네이터 분에게 그걸 전달을 해주시고 HR 코디네이터 분이 HR 매니저님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HR 매니저가 남자친구한테 답장이 왔어요. 12월 달에 내가 너 AIP 진행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전에 여권 사본, 레주메, 영어 성적표, 워크퍼밋 사본, 졸업증명서 이 5가지 서류를 먼저 보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바로 시작할 수 있어라고 말씀해 주실 줄 모르고 영어 성적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그냥 타임라인만 여쭤보려고 한 거였는데 갑자기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아직 영어 성적이 없는데 최대한 빨리 시험을 치고 빠르게 답장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때 칠 수 있는 시험 중에 가장 빠른 스케줄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근데 영어 시험도 진짜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평소 본인 실력대로 쳐서 진짜 신청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성적은 나왔지만 공부를 하진 않았었어요. 그냥 IELTS랑 셀핍 중에 더 쉬운 셀핍을 선택했고 그냥 기출문제 한두 번 들어보고 그냥 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영어 성적을 깐깐하게 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았었고 11월 28일에 영어 성적을 받자마자 그 모든 서류를 다 종합을 해서 HR 매니저님한테 보내드려요. 그리고 HR 매니저분께서 11월 30일에 답장이 와가지고 너가 온타리오주에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아틀란틱 이 주에서 만약에 졸업을 했으면 경력이 필요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1560시간 이상의 관련 경력이 필요하다. 혹시 너 경력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셔서 남자친구가 캐나다 밖에서 쌓은 경력도 인정이 된다는 점과 그리고 우리가 2년 넘게 이 5성급 호텔에서의 경험이 있다라고 답장을 해서 경력 증명서랑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내드렸었고요. HR 매니저분께서 답장이 와서 오케이 그냥 너가 일리지블 한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 일리지블한 게 확인됐으니까 12월에 너 서류를 시작하게끔 하겠다라고 확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들어가자마자 거의 바로 영주권 프로세싱을 시작하게 되니까 진짜 1년 안에 영주권을 딸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에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좋은 고용주를 만난 것부터가 정말 큰 복이었어요. 12월이 되고 12월 중순 14일쯤이 됐는데도 HR 매니저분한테 연락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마음에 남자친구가 혹시 제 AIP 진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이산이랑 세틀먼트 플랜도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락처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을 다 담아서 이메일을 한 번 더 보냈었고 HR 매니저분께서 바로 답장을 해주셨어요. 오늘 내가 너 서류 만들어주겠다. 아이산한테는 이렇게 연락을 하면 된다 하고 연락처를 주셨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전화번호 이게 맞는지 지금 주소 이게 맞는지 그리고 marital 스타터스가 어떻게 되는지 혼자 신청하는지 가족 구성원이랑 같이 신청하는지 그런 추가적인 질문까지 같이 보내주셔서 저희가 감사하다. 지금 전화번호랑 주소 다 맞고 혼자 신청할 거고 저는 싱글이고 가족 구성원 따로 신청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답장을 해서 보내드렸더니 그날 퇴근하시기 전에 바로 IMM 공안어치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서류를 너가 사인을 해서 나한테 보내주면 되고 그걸 가지고 또 아이산 세틀먼트 플랜 할 때 제출을 하면 된다. 그러면서 아이산이랑 세틀먼트 플랜 끝나고 또 자기한테 연락을 주면 자기가 엔돌스먼트 신청을 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답장 받자마자 저희가 아이산에 연락을 해서 가장 빠른 스케줄로 날을 잡았는데 그게 한 달 뒤였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AIP를 도전하려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기본으로 기다려야 아이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하는 게 좋고, 그 당시에도 한 달 뒤인 1월 12일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소통은 이메일로 하게 되는데요. 아이산한테 저희가 먼저 연락을 하면 필요 서류인 여권 사본, 워크퍼밋 사본, 그 다음에 IMN 0157 서류를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주게 되고, 또 아이산에서 약간 동의서 같은 그런 서류가 2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다가 서명해가지고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하고 나서 가장 빠른 날짜와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스케줄을 잡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짜 당일이 되면 저희가 그 번호로 직접 전화를 하면 돼요. 이름이 뭔지, 이 회사 다니는 게 맞는지, 이 포지션에 다니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할리팩스에 왜 왔는지, 할리팩스가 왜 좋은지 같은 정말 기본적인 질문들을 해주시고, 그 당일에서 이틀 안에는 그 세틀먼트 플랜을 다 만들어서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거기에 또 서명을 해가지고 HR 매니저님한테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1월 16일에 서류를 받아서 서명까지 다 한 다음에 매니저님한테 보내드렸었고, 매니저님께서 답장이 와서 1월 25일이나 1월 27일에 만나서 같이 엔도스먼트 신청을 하자라고 해주셨고, 1월 25일 아침에 그 직접 오피스로 가서 양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다 확인 같이 하면서 모든 정보들이 다 철자까지 맞게 기입이 됐는지 같이 꼼꼼하게 확인을 한 후에 이제 저장을 하고 제출까지 하게 되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또 이민 컨설턴트를 그 회사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추가적으로 그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이전 회사 인컴 텍스, 이전 회사 페이먼스다, 그 다음에 이전 회사 경력 증명서를 새로 받아와 달라고 추가 서류 요청이 왔고, 경력 증명서에는 반드시 회사명, 그 다음에 근무 기간, 풀타임이었는지 아닌지, 월급 얼마나 받았었는지, 포지션명, 그리고 포지션의 자세한 내용, 그리고 회사 대표의 이름과 서명까지 다 담긴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서류를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서류를 다 준비를 해서 1월 28일쯤에 모든 서류를 다 제출을 했고, 1월 30일에 HR 매니저께서 성공적으로 제출 완료했습니다 하고 확답을 해주셨고, 고용주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확인 넘버 이메일까지 포워딩 해주시면서 완전하게 엔도스먼트 신청을 했으니까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을 다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다 말씀해 주시는 그 매니저분한테 너무너무 감사했었고, 기다리는 동안 사실 불안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오빠가 그 9월 중순에 워홀 비자가 만료잖아요. 근데 1월 30일에 엔도스먼트 신청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비자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엔도스먼트 승인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린 거예요. 근데 그 촉박하게 비자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2주에서 4주 안에 엔도스먼트 승인이 나온대요. 근데 저희가 그걸 경험하지 않은 이상 모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우리 서류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걱정하다가 4월 12일쯤에 한 번 더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언제쯤 나올 것 같은지, 딜레이가 된다든지 뭐 이런 소식을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 9월에 비자가 만료가 되는데 혹시나 비자 만료일까지 신청을 못하거나 하는 불상사가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여쭤봤었는데, 매니저분께서 그 타임라인에 대한 질문을 걔네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답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답이 없는데, 비자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면 혹시 다른 방법으로 비자를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이민 컨설턴트랑 말은 해봤는지, 자기가 이민 컨설턴트 연락처 줄 수도 있고 대신 물어봐 줄 수도 있다라고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뭔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엔도스먼트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다라고 했고, 5월 8일에 엔도스먼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HR 매니저분께서 바로 저희한테 포워딩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5월 9일에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도스먼트를 받기까지 11월부터 5월 8일까지 정말 6개월간의 시간이 걸렸었고, 그 기간 동안 진짜 두근두근하고 막 조급해하면서 기다렸지만 정말 좋은 고용주를 만난 덕분에 그래도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워홀 준비하면서 혹시나 남자친구는 워홀을 받게 됐는데 제가 워홀을 받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도 막 이주공사를 처음엔 알아보고 그랬었어요. 연락을 했더니 2,5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수수료로. 그래서
그 돈 줄 바엔 제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안 한다고 하고 거절했었는데, 사실 면접 보는 것도 나고 고용주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사람도 나잖아요. 이주공사에 돈을 냈다고 해서 다 취업이 되고 그러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써가면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일은 아니구나, 충분히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지, 너무 무서워하지만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꼭 좀 알았으면 좋겠고, ARP 도전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어려우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진짜 아는 선에서 전부 답장해드릴게요. 저희 둘 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헬리팩스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영주권 취득까지 해보니까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심이 된다라는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장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시면 꼭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